분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다 풀어요. 그리고 채점을 해요. 그래서 맞았네 틀렸네 끝. 좀 똑똑한 애들은 뭐를 해요? 자, 1단계로 보라고요. 틀린 답이 있으면 정답을 본 다음에 이게 정답이구나. 그래서 틀린 답에서 정답의 이유를 막 여기다 써놔요. 문장으로 쓰지 말고 단어만 쓰는 단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보면 이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답 정리할 때. 근데 이 틀린 거에서 이 정답을 공부하는 거는 이게 후순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하고. 정말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오답을 왜 골랐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걸 고른 이유를 썼으면 나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내가 이걸 개선 방법을 써놓잖아요? 그럼 이게 개선 방법이 좋은지 말았는지 평가도 해주겠죠, 선생님. 아닐까요? 근데 그럼 그 개선 방법이 어떻게? 모를 때는 물음표를 쳐야지. 그냥 자꾸 알려주지.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 방법을 생각해 본 다음에 선생 개선 방법을 들어야 발전을 하지. 나는 멍하니 있고 자기 생각인데. 네. 한 단계 더. 치밀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 모의고사 다 풀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건 한다고 애들이. 근데 이것도요, 정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답을 내가 현장에서 푼다면 어떻게 또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다들 이런데 해설에 대해서 이해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똑같이 못 찾잖아. 이런 답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오답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을게 하고서 동화쌤이 해줄 테고, 네 계산 방법은 이런데 이런 계산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계산 방법인데 이걸 연습을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동화쌤이 해주겠죠? 예. 또 3번. 뒤에 해설을 보세요, 해설. 뒤에 해설을 보면, 한번 뒤에, 어디 갔어요, 해설? 놓고 왔어요? 네. 응? 갖고 오세요. 자, 그럼 위에서 하면, 가져왔으면, 자, 몇 번 틀렸어요? 틀린 거 하나를 찾아봐요, 해설. (12번) 12번 보세요. 자, 12번 풀고 여기서 자기가 본인이 썼잖아요. 왜 잘못 골랐는지. 예. 그러면 12번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번. 그러니까 해설지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형광펜으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또 봐야 될 때나, 내가 오해할 때나,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때나.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 이 해설지에서 좀 필요한 부분도 체크하고 형광펜으로. 두 번째, 이 해설지에서 뽑았는데 이게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이론이? 문법이. 문법 중에 뭐예요? 그럼 국어 문제라고 그러지? 본용어인가? 네. 보존용어의 이해. 그래요. 그럼 그거를 이 위에다 써놓으면 안 될까요? 그럼 이런 본용어과 보조 용어 중에서 내가 어떤 이론을 몰라서 틀렸어요. 이게 3번이네요. 네.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해서 오답 이유, 정답 이유 다 해주고 했는데, 본용어, 보조용어 중에 얘는 뭐야? 문법의 책임 분석, 짜임 분석하면 여기에 추가 설명도 있네요. 얘는 이론에 대한 추가 설명.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추가 설명이 없는데 이건 추가 설명도 있잖아요. 네. 추가 설명 다 아냐고. 자, 이런 것처럼 1번 내가 해설을 보고 배운 점, 2번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일까? 이건 어떤 문제의 이론일까? 3번 이게 추가 설명은 뭘까? 4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중에서 문제 위에다가 어떤 문제가 틀렸으면 이 문제 위에다 어떤 걸로 한 줄 정리를 할까? 이 내용을. 이거에서 이거 조심해.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한 줄 정리한 것만 추가로 해가지고 국어 오답 노트 한 줄짜리만 쭉쭉쭉 써놓으면 되네요. 아까 수학 알려준 것처럼. 네. 그러면 해설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그 해설도 추가로. 자,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도 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네가 빨간 펜, 예를 들어서 녹색으로,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야 도대체? 4번.
그래서 도대체 질문이 뭐냐고, 질문. 네가 알고 싶은 게 뭐냐고, 추가로. 수업 받고 싶은 게. 그거를 체크했어야 되네요. 네. 체크할게. 하나, 둘, 셋. 그럼 네 가지인데, 또 다섯 가지. 이렇게 오답 정리하는 것도 다섯 가지 되겠죠? 5번. 예. 이걸로 한 줄 정리한 게. 수학도 이렇게 하라 그랬죠? 네. 국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6번. 자,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쭉 벗어, 내용까지 다 되고, 여기에는 막 매력적인 오답 분석까지 있네요. 아, 그 선택지를 1번, 2번, 3번, 4번을, 5번을 어떤 식으로 꼬시면서 맞았고, 출제를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제일 오답이 심한 건 뭐였고, 나는 어떤 걸 틀렸고, 오답률은 어느 정도고, 너무 쉬운 건데 틀린 건 없나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분석. 6번. 그쵸. 네. 거기다가 7번.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본용어, 보조용어를 틀렸어요. 네. 그럼 여기 선택지가 1, 2, 3, 4, 5가 있어서, 여기 본용어, 보조용어에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뽑았더니 하나, 둘, 셋, 네 가지예요. 그럼 다른 문제집 봤을 때 본용어, 보조용어 문제가 있겠죠? 예. 여기에 있는 선택지를 모으면 이거 6번, 7번, 8번, 9번 모으죠? 네. 그럼 본용어, 보조용어는 요 선택지 안에서 나오겠네, 다음에는. 네. 그러면 안 틀리겠네요. 이게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의미예요. 기출문제를 봤는데 10회분이 있는데 이거 있어. 여기 토론 여기 있어. 여기도 토론 있고 여기도 토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틀렸어. 그럼 토론의 특성을 전부 다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여기서 4개 하면 토론의 특성 다 나오면 이 중에 하나 나오겠네요. 네. 그럼 토론 문제 다시 안 틀리겠네요. 그러네요. 그런 선택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야 바보야. 왜 기출문제를 10번이나 봐. 짱구야? 이런 거 하느라고 보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맞은 문제는 나중에 찍어서도 맞겠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틀린 문제가 찜찜하면 이렇게 해결해서 다 없애버리면 이런 거는 8대2의 법칙처럼 8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틀린 2를 80% 공부하고 이걸 20%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쭉 풀었다는 건 8대2로 본인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 시험 점수를 올리려면 이렇게 하면 시험 점수가 올라가는데 네. 공부는 실컷 하고 시험 점수는 안 올린 거예요. 이 책의 가격은 무슨 가격이에요? 해설지 가격이에요. 그럼 본인이 맞췄지만 우연히 피해갔지만 8번 나머지 해설을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여기에 엑기스가 뭐 있을까? 내가 아는 하는 거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췄지만 나머지 해설에서 그럼 모은다는 거는 따로 노트에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럴 땐 이런 거구나. 내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지만 얘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게 배경이론이구나. 이렇게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강한 것을 더 강하게, 쉬운 것을 더 빨리 풀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아니요. 자, 8번 이렇게. 이거 뭐라고요? 맞은 해설지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본 다음에 9번. 아니, 이 문제 중에서 이거 쉬웠는데 이렇게 푸는 게 맞았을까? 이거보다 이렇게 이 순서로 하는 게 더 빨랐고, 그러면 시간이 세이브가 돼서 내가 틀렸던 비문학에다 더 투자를 해서 싸그리 다 읽었으면 성적이 더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단축, 시간 비율, 순서.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이게 풀 때는 내 점수가 현재 몇인가. 그러면 피크치까지 거기까지 됐으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경계치를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경계치를 아둥바둥 해야 뚫리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여기까지만 가고 맨날 말아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안 오르지. 한 해를 풀고 한 해를 이렇게 분석하면 이게 한 해 풀고 요걸 한 해 푸는 시간만큼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분석하면 두 해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다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결국은 다 하게 되죠. 근데 더 강해지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떤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지 던지고 생각 안 하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우연히 잘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지 않아요? 네. 그게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은 뭐라고요? 이렇게 기본 짜잘한 이론들이 이 밑에 쭈르륵 담겨서 이걸 찾아보는 것도 귀찮아 하니까 여기다 다 써줬네요. 네. 원래는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론이 뭘까 해서 이렇게 친 거를 이론에 확인해서 거기다 추가로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이론서가 있으면 거기다 이걸 추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자, 10번. 그런 다음에 이 시험을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먼저 순서로 풀고 요건 요렇게 해서 요걸 계산했으면 이게 내가 피크치로 몇 점 맞았을까? 이게 목표치 아니에요? 네. 내가 이게 배경지식이 이게 힘들어서 이건 틀렸을 테고 냉정하게 나는 몇 점, 피크치 목표 몇 점. 그러면 동아쌤이 수업할 때 정답 알겠는데요 쌤 이건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야 안 해줘도 된다는데 네가 현장에서 이렇게 푸는데 이거는 힘들고 이렇게 해봐 그럼 훨씬 더 좋지. 그럼 그러네요 체크되고 근데 저는 그 방법 못 써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래서 이것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봐. 그럼 연습 좀 해보다가 쌤 안 맞는데요? 아무튼 오답을 쓰고 이걸 계산해서 이거 제가 오답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계산할게요 써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왜?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그게 국어의 이론이 이런 거고 기본이 국어를 출제할 때 이런 마인드로 출제하니까 너도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알려주죠. 해설에 이렇게 치면 이 이론이 뭡니까? 추가로 된 게 이게 뭡니까?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요거에서 현대하고 고전 근대 문학하고 현대 문학의 소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 다 안 나와가지고 이걸 읽는데 어설프리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론을 출력해서 주든지 하겠지. 네. 그런 걸 전부 다 모아갖고 여기다 쓰면 요거만 가지고 쭈르륵 네 문제점만 가지고 커멘트를 하면서 방법을 대안을 얘기를 해주겠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뭐 여기에서 또 이거는 편시는 그거고 이건 뭐였죠? 4번. 요거는 뭐였죠? 표시가. 요거는 추가 번호로 추가하는 거고, 그쵸? 네. 요거는 뭐죠? 한 해 풀고, 문제점. 한 해 풀고, 문제점에서 피크치까지, 그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내가 지금 맞은 문수, 어느 정도 문제 푸는 요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피크치로 맞을 수 있는 점수 이렇게까지 잡아줘야죠. 네. 목표치로 단계를 가니까. 그죠? 뭐 어쨌든 이걸 다시 들어보든 해서 8가지, 9가지 있는데 실제로 몇 가지 나왔나요? 채점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쌤 저는 문제집을 3번이나 푸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야 문제집을 3번이나 해보는데 반성을 한 번도 안 하는 건데 걔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찾아내고. 그러니까 뭐라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험 공부도 중요하다는 거지. 시험 점수를 막기 위해서 이게 최선을 다해갖고 내 문제점을 분석해서 시험에 내 약점을 없애주는 거잖아.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도 안 하는 거지. 됐나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 40문제 중에서 10개만 하면 된대. 5개만 하면 되고 조금 지나면 3개만 하면 된대. 네. 그럼 5개만 하면 되고 3개만 하면 되면 뭐 되게 편하잖아. 완전히 싸그리 정리를 해야지. 그거 한두 개 차이로 서울대 연구대가 갈린다는데 점점 더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설도 심화를 해서 보고 이게 원리도 보고 이런 이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봤구나 하는 것도 보고 그런 내가 틀리는 문제의 유형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정교하게 찾아내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하기 전에 뭐라고요? 모의고사 풀고 틀렸어. 그럼 오답 정리해와라. 그럼 이게예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지금은 좀 많은 거긴 한데, 익숙해지면은 그쵸. 빨리 돼. 단계별로 한 번 공부할 때는 이 2가지 하고, 한 번에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2번째 공부할 때는 한 번 더 보면 이거 하고. 맞나요? 3번째 할 때는 이런 거 하고.
네 번째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그럼 틀린 걸 다섯 번 보면 되잖아. 애들이 그래. 틀린 거 한 번 맞으면 됐지. 또 똑같이 읽고 또 다섯 번 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깊어져야지. 됐어요? 네. 자, 이 방법이 낯설면 이걸 한번 다시 들으면서 공부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왜? 이게 국어만 써요? 아니요? 영어 해설 없어요? 수학 해설 없어요? 탐구 해설 없어요? 다 있죠? 네. 다 써먹죠? 예. 그럼 본인 오답 정리 여태까지 했어요? 일단 틀린 것만 간단.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오답 정리 연구회를 했어요? 아니요. 그럼 뭐 자기 틀린 걸 연구를 해야 발전을 하지. 에? 맞은 것만 보고 오답 답 쓰는 오답 답 구경한 거지. 그게 연구한 거야. 아니요. 이해됐죠? 네. 보고 다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